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2월의 인물은 독립운동가 문창범 의장입니다. 제가 문창범 의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인물이 대한국민의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문창범 의장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중심으로 형성됐었던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문창범 의장을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거목이다, 중심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해주뿐만 아니라 여러 러시아 지역이나 또 만주 지역을 오가면서 심지어 또 상하이에서도 활동을 한 바가 있었던 아주 활발한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또 1919년 2월, 음력으로는 1918년 11월에 무오독립선언서가 발표될 때 그 무오독립선언서에 참여했었던 39명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0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셨던 그런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창범 의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창범 의장은 1870년 함경도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나이에 8살 때 연해주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연해주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 그의 나이 28살 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광동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족 교육을 실시해 나갔습니다. 이 학교를 8년여간 운영하면서 연해주 지역에서 이렇게 민족운동, 민족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1911년이 됐는데요. 1911년이면 우리가 국권을 피탈당한 다음 해죠. 그때 이 문창범 의장의 나이는 32살이었는데요. 우리 국권을 앗아간 일본을 비판하는 경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각 지역에다가 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인물들을 규합해서 무장투쟁을 계획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1911년이니까 이때 신한촌에서, 만주 신한촌에서 권업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권업회 단체의 러시아 지역 우수리스크 지역 지부의 대표로 임명된 인물이 또한 문창범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이 됩니다. 그의 나이 39살 때 이 문창범 의장은요, 연해주 지역에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하게 됩니다.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는 이 러시아 지역, 특히 연해주 지역에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뭉치게 된, 그리고 조직화된 그러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를 통해서 러시아 지역, 특히 연해주 지역 안에서 이 민족운동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에서 이제 19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음력으로는 1918년 11월, 양력으로는 1919년 2월 달에 무오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우리는 이 무오독립선언서를 또 대한독립선언서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3.1운동에 있었던 그 기미독립선언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독립선언서입니다. 여기에 이 독립선언서 자체는 조소앙이 작성을 했고요. 이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인물이 39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창범 의장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얼마 후에 발표되는 3.1운동 때의 기미독립선언서와 구분해서 무오독립선언서, 1918년이 음력으로 1918년이 무오년이었기 때문에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대한독립선언서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이후 그 3.1운동 때의 독립선언서에 큰 영향을 준 그런 의미가 있는 독립선언서였죠. 자, 그리고 1919년 3월 3.1운동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이 러시아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창범은 임시정부 형태인 대한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이 대한국민의회의 의장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문창범 의장이 대한국민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하나 더 발표를 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일본 영사관, 러시아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보내고 11개국 각국 영사관에 우리의 이 독립선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국민의회 주최로 이 지역 2만여 명의 한인 우리 민족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민족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독립선언식을 했는데요. 이때 발표된 그 독립선언문의 일부분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2000만의 조선 국민의 명에 있어서 그 완전한 주권이 하등의 제한 없이 부응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그 모국에서의 독립과 주권과 제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선언식을 한 다음에 이 민중들은요, 대한국민의회 주최 속에서 만세운동,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전개했고 각 집마다 태극기를 개양하는 그러한 행사를 거대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만세운동이 벌어졌으니 일본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일본은 근데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뭘 어쩔 도리는 없고,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 정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문창범을 체포해달라. 물론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창범 의장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임시정부 내각에서 교통총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임시정부가 이렇게 개편될 때도 계속 이 교통총장의 역할을 문창범 의장이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제 상하이에 와서 또 활동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1920년경에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요, 러시아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무장투쟁 단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신세계, 자유보 등의 홍보물들, 잡지를 발간해서 또 홍보 활동을 하는, 민족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개했습니다. 1921년이 돼서는요, 고려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려공산당의 한 지회를 맡아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이 지역,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 무장투쟁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다가 아예 무관학교를 차리게 됩니다. 이 무관학교는 러시아의 치타라는 지역에 차리게 되는데 연해주 지역이 아니었어요. 연해주가 아니고 러시아 내부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치타라는 지역에서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이 러시아 지역의 한인 청년들을 모아서 군사 교육을 시키고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잘 조직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한국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을 겁니다.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있었죠. 1921년에는요,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의 이 독립군 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좀 찾기 위해 이렇게 모색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이때 이 독립군 세력이 러시아 안으로 들어오고 자유시에 들어갈 때 도움을 준 인물이 문창범 의장이었습니다. 물론 자유시 안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는 없었죠. 이 참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 문창범 의장이 도움을 줬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3년이 되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이 국민대표회의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벌어진 어떤 논쟁이 있었던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문제를 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해체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창조파라고 부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개조하고 개혁해보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개조파였는데, 문창범 의장은 당시 대부분의 무장투쟁론자들, 만주 연해주에서 활동했었던 무장투쟁론자들의 입장이 창조파였던 것처럼 문창범 의장도 이 창조파의 입장에서 이 회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이후 활동을 하다가 이 문창범 의장이 죽게 되는데 이 문창범 의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명확지가 않아요. 한 가지 설은 1934년에 상하이에서 일본이 보낸 첩자에 의해 독살됐다라고 대부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의 설로는 1938년 러시아 감옥에서 병에 걸려서 사망했다, 이런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들은 있는데 두 설 모두 평온한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평생을 두고 젊은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걸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활동을 하셨던 문창범 의장에 대해서 잠시나마 기억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